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인 언어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법이란 파트는요, 2011년 5월 14일 지방직 시험에서 한 10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국어는 총 20문제가 나는데 그 중에서 10문제가 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잘 좀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바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는 파트가 그 언어라는 파트고요. 언어의 일반성에서 이제 언어의 기호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도대체 언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 거기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는 이렇게 생긴 것을요, 우리는 꽃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의미라고 하고요, 이거를 의미를 실현하는 형식인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언어라는 것은요, 의미와 음성의 결합, 이걸 우리는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말 가지고 이제 출제 문제를 좀 살펴보면요, 이 의미와 음성이 결합되면 우리는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의미만 있고 음성이 없다면 이것은 당연히 언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틀림없이 의미는 있죠. 조용히 해, 너 이리 와. 하지만 음성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언어가 아니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죠. 반대로 의미는 없는데 음성만 있다. 이것도 역시 언어가 아닙니다. 자, 카코 크코스파라고 해봅시다. 카코 크코스파. 뭘 있습니까? 음성은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뜻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뭐가 아니야?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언어라는 건 이렇게 의미와 음성이 결합되어야만 이걸 우리가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의미와 음성의 결합은 과연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규칙이 없이 만나는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을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해요. 미국 사람들은 man이라고 할 거고요. 그죠? 여기에 비해서 독일 애들은 man이라고 합니다. 중국 애들은 런이라고 하고요. 일본 애들은 히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의미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죠? 음성은 거의 무한대가 결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칙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수학에서 y는 x 플러스 2라고 할 때 x 값이 변하면 y 값도 변해지고 y 값이 변하면 x 값이 변해질 때 이걸 우리가 규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x 값이 아무리 변해도 y 값이 고정되거나, 아니면 y 값은 고정되는데 x 값이 변한다면 이건 규칙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의미는 하나밖에 없는데 음성은 여러 개다, 이 말 뜻은 지금 y값은 고정되어 있는데 x값은 변해간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우리는 규칙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이런 언어의 성질을 우리는 언어의 자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언어의 자의성이란 말은 뭡니까? 결국은 지 멋대로 가서 부른다는 거죠. 이게 의미와 음성 간의 관계가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 멋대로 가서 붙더라. 이거 우리가 이제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문제는 이제 이 언어의 자의성의 근거입니다. 이 언어의 자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자, 4가지가 있는데요. 그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동음 이의 어가 존재한다는 거죠. 동음, 발음은 같은데 이의,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음 이의 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야? 역시 발음은 같은데 뜻이 같다? 규칙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배라고 해봅시다. 이 배는 발음은 같지만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배가 있을 거고, 그지? 타고 다니는 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똥배가 있을 거고. 그럼 배라는 음성은 하는데 여기에 의미가 몇 개가 붙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결국은 의미와 음성 사이에는 그 없던 규칙도 없다?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자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이음 동의어가 있겠죠, 뭐. 그죠? 자, 발음은 다른데 동의,
뜻이 같을 수가 있단 말이야. 얼마든지. 그럼 이음 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뭐 이런 거겠지. 그지? 사람, 맨, 런. 근데 뭐야? 의미는 달라지잖아요. 이거죠. 의미는 하나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북한말과 우리말을 비교하면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자, 우리말을 공무원이라는 것을 북한말로는 정무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말 장모님을 북한말로는 가시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틀림없이 발음은 달라요. 그죠? 이음. 근데 뜻은 같은 뜻이에요. 바로 이음 동의어다. 발음은 다른데 뜻이 같다. 그럼 이런 말이 있다는 걸 통해서 그건 뭐야? 언어의 자의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각 나라마다 그 동물의 울음소리나 이 의성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강아지를 짖는 소리를 멍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미국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개가 짖는 소리 바우 와우 이렇게 얘기하고요. 러시아는 어떻게 얘기해요? 또 여기는 가부 가부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근데 개가 짖는다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각 나라별로 발음을 다 다르게 표시하잖아요. 그럼 이런 걸로 미루어 보아서 역시 또 뭐예요? 의미와 음성의 결합에는 그 어떤 규칙도 없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가 있네요. 어형의 변화입니다. 이 어형이 변화하게 되면은 의미도 변해되는데 말의 형태는 변해가지만 의미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말에서 가살 이것이 가알로 바뀌고 이것이 가을로 바뀌었다가 이제 완전히 가을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형태는 지금 계속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의 뜻은 똑같이 그냥 가을이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네 가지의 이유로 보아서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의미와 음성의 결합에는 그 어떤 규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언어에는 뭐가 있다? 자의성이라는 게 존재하더라. 자, 해서 이제 한 파트 거기 마쳤네요. 그죠? 언어의 자의성. 자, 끝내고요. 그 다음 언어의 사회성과 언어의 역사성. 요거 두 개는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는 같이 보시는 게 빠른데, 자, 우리가 언어에는 사회성이라는 게 있고요. 또 언어에는 역사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사회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사회성에서 바라본 언어의 개념은 바로 언중들 간의 약속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는 이거를 볼펜 또는 분필이라고 하자라고 우리 모두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바뀔 수는 없어요. 제가 어디 나가가지고 이 분필을 가지고 나는 삼겹살이라고 할 거야 해서 이게 삼겹살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언어는 그 당시 언중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어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이런 언어의 성질을 우리는 두력성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는 바뀌잖아요. 왜? 언중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언어의 사회성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문제는 이제 언어의 역사성. 사실은 여기가 출제 포인트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언어의 사회성의 개념을 본 겁니다. 그러면 언어의 역사성이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이거는 통시적인 연구 방법이다. 일단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통시적이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시간을 꿰뚫어서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언어의 사회성은 공시적인 연구 방법입니다. 그럼 공시적이다. 이 말 뜻은 뭐냐면요. 모든 시간의 기준을 현재로 놓고 보겠다의 의미고요. 얘는 그게 아니고요. 통시라는 얘기는 결국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라는 시간을 꿰뚫어서 언어를 연구해 보겠다. 이런 걸 언어의 역사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언중들의 약속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약속이 바뀐다는 건 뭐야? 언어가 변한다는 거죠. 여기는 저쪽과는 다르게 언어는 어떻게 됩니까? 언어는 바뀌어요. 이걸 언어의 성질을 가역성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잘 생각해봐요. 신라의 언어와 고려의 언어와 조선의 언어와 현대고의 언어가